그렇게 모질게 하냐고. 어떻게 그래도 이쁜 사람 그렇게 모질게 하냐고. 그러면 못 쓴다고. 그래서 저도 참고로 비화가 하나 있는데요. 보니까 이용주 의원이 18번을 강하게 스매싱을 하니까 조윤선이 넘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나도 될 줄 알았어요. 제가 요번에 청문회 때 사실은 고함을 한 번도 질러본 적이 없거든요. 데시벨을 높여본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이용주 의원 성공하고 나서 저게 통해야? 나도 한번 해봐야죠. 근데 저는 안 통하더라고요. 조윤선 장관이 이용주 의원 기세에는 눌렸는데 저는 CP 왔던 것 같아.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엔 좀 슬펐어요. 근데 그 이후로 조윤선 장관이 어쨌든 지금 서울구치소에 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쯤이면 좀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? 그때 좀 더 버텼으면은 맞습니다. 영장 기각됐을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뭐 저로서는 좋은 일이지만은 조윤선 장관이 이제 구속이 돼 있어서 마음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좀 거시기 합니다. 거시기 합니까? 아니 네. 근데 저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말씀드리면 조윤선 장관이 그날 이제 저렇게 마지막 순간에 인정하고 나서 정말 힘들었나 봐요. 한 20분 있다가 정회를 했는데 저 김성태 위원장님 방에 조윤선 장관이 쪼르륵 쫓아가더라고요. 그랬더니 잘은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아마 울고불고 하지 않나 싶어요. 보니까 확실하진 않은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용주 의원이 불려가고 위원장님한테 그리고 나서 국민의당 간사 김경진 보고 또 저를 위원장님이 찾으시더라고. 그래서 내가 또 뭐 사고 쳤나 하고 또 갔더니 각 당 간사들이 불려와 있고 이용주 의원 한 구석에 앉아 있고 조윤선 장관 한 구석에 앉아 있고 이러는데 이제 요진즉슨 그래요. 그 앞에 뭔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 장관이 아마 위원장한테 나 죽겠어요. 나 이러면 못 살아요.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좀 살살 해라. 이용주 의원 해도 넘어간다.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 이용주 의원이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? 근데 그래도 어떡하냐. 이게 장관이 이렇게 이러는데 근데 장관도 말은 못하는데 이쁜 여동생 같은 장관이 울고불고 하니까 참 난감했던 것 같아요. 눈치가. 이용주 화이팅! 한마디만 아까 그 장면에 한마디만 더 하면요. 그래서 이제 조윤선 장관이 실제로 자기 더 이상 못하고 그냥 가겠다고 그랬어요. 이제 그만하고 가겠다. 청문회 계속하고 있는데 난 더 이상 안 한다 하고 있고 김성태 위원장이 또 난감하지 않습니까? 또 판이 깨지면은 그래서 뭐 아니면 그럼 안 가더라도 안 돼서 묵비권 행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모양도 더 이상해지잖아요. 그리고 또 제가 또 설득했습니다. 그 와중에 그러지 마시고 계속 앉아서 하시는 게 장관님한테 더 낫습니다. 앞으로 정치 안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? 더 하셔야 되니까 앉아서 좀만 더 버텨주십시오. 제가 사정했습니다. 역시 검사 출신입니다. 압박하고 회유하고의 밀당의 귀재들을 지금 모셔놓고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. 안철수 대표님, 우리가 지금 뭐 통쾌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웃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문화예술계의 그 수많은 인사들을 압박하고 사실상 정권이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했던 이 시도들은 헌법을 유린하는 겁니다. 이 21세기에 지금 유신 정권도 아닌 이런 시대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 근원적으로 좀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저한테만 계속 심각하고 재미없는 질문을 유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저는 안 대표님만 보면 너무 진지해져가지고요. 죄송합니다. 근데 사실 저 블랙리스트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가 정말로 많지 않습니까? 그 중에서 가장 나쁜 게 저는 블랙리스트라고 봅니다. 왜냐?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 뿌리를 부정하고 건드린 거 아닙니까? 사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가 가장 민주주의의 가장 밑바탕인데 아니 어떻게 그 뿌리를 다 흔드는 겁니까? 그래서 저는 이게 탄핵 사유가 수많은 탄핵 사유가 있습니다만
가장 나쁜 것이다. 이 일은 반드시 정말 뿌리를 뽑아야 되고 다음 정부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. 그렇게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. 예. 곧 있으면 대선을 하지 않겠습니까? 예. 그 다음에 또 정부가 구성이 되겠죠. 어차피 정권 개편 되겠죠. 자, 문제는 이겁니다. 왜 블랙리스트가 가장 안 좋은 거냐? 자, 다음에 저희 당이 집권하겠지만은 저희 당에 반대되는 세력,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. 맞습니다. 그 사람들 우리는 탄압 차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. 우리는 않겠다는 거예요. 자,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겁니다. 모 패권 정당은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어요. 자기들하고 조금만 마음 틀리면은 문자폭탄 투여하는, 자기와 다른 생각하면은 전화하는, 핸드폰 바꾸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또 다른 블랙리스트, 또 다른 옐로우 리스트, 또 다른 레드 리스트가 없겠습니까? 있겠습니까, 여러분? 그래서 블랙리스트는 꼭 박근혜 정부만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. 이 다음 정부에서도 저희 당은 블랙리스트 안 만들겠다는 자신한 거예요. 그러시겠죠? 예, 우리 당은 블랙리스트 만들지 않겠습니다.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런 리스트 만들 것 같은 사람들 집권하면 됩니까? 안 됩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민주주의 사회는 각자 자기 생각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내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그걸 극단적으로 상대방의 심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됩니다.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올 때 선거 때부터 국정원 댓글 달았잖아요. 영화도 자기네들이 보여주고 싶은 국제시장이라든지 또 인천 상륙작전 이런 식의 이런 영화들, 자기네들이 보여주고 싶은 영화, 자기네들이 보여주고 싶은 문학 이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국민들의 생각을 투영하려고 했잖아요.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돈을 안 준다, 어떤 행사 자리에서 빼버린다, 영화제 자체를 폐막시켜버린다. 그게 박근혜 정부의 모습이었습니다.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 속칭 민주 세력이라고 하는 이 내부에서도 건전한 토론, 질서 있는 토론, 평화로운 대화 이게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최근에 민주 진영 일각에서도 생각이 다르면 거침없이 강렬하게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는 방식의 비판과 비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. 이건 또 다른 패턴의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이어서 그런저런 위험성이 없이 어떤 얘기가 나와도 편안하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, 그거는 강철수라고 하면 안 되겠다. 이번엔 안철수라고 해야겠다. 누굴까요? 누구? 이번엔 안철수. 그건 강철수 하면 안 된다니까. 아유, 뭐 반대되는 말은 물론이고 온갖 욕설, 비방, 뭐 허위 사실까지 유포를 해도 별다른 화를 내시거나 뭐 조치를 하지 않기로 유명한 분이 안철수 대표님이신 건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 부분은 뭐 그렇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는 있을 수 없다는 말씀 너무나 믿는 얘기입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 안 대표님 지지자나 국민의당 지지자이신 분들은 좀 더 우리의 안철수 대표께서 어떤 그런 반대되는 사람들과 말에 대해 좀 속 시원하게 세게 여기 양쪽에 두 분처럼 그런 모습도 또 보고 싶어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참고로요. 참고로 그거는 우리 강연재 대변인께서 잘하실 겁니다. 누가 잘할 거라고요? 연재 대변인. 그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지혜입니다.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예.
생각이 다른 것을 틀리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? 생각이 다른 거 당연한 건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하는 데서 많은 이 문제가 비롯됩니다. 그러면서 결국은 그것 역시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을 해치는 겁니다. 그러면 생각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저기 무인도에 가서 같이 살지 뭐 하려고 같이 이렇게 삽니까? 그래서도 저는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. 예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민주의 성지인 광주 이곳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블랙리스트 얘기 나눠봤습니다.